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클입니다. 바로 비트코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K에 있어요. 일단 파월 발표가 잭슨홀 발표 시점 이후로 21.8 저항을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그 낙폭이 굉장히 빨랐죠. 20K를 잠깐 내려왔으나 20K에서 이 지금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회원님들은 21.1K에서 롱을 진입했고 21K가 깨질 시에 숏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 직후 짧은 상승 후에 내려오게 되면서 숏으로 지금 21K 근처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21K가 깨지면 우리는 숏을 들어갈 거니까 추가로 제가 이더 지켓 여기서 숏을 저희처럼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7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잡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다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25일 단기 전략과 올 하반기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 횡보의 기간 동안 20.7이 아니라 이 횡보를 하면서 21K가 깨지면 20.7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21K가 깨지는 순간 바로 숏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직전 저점, 그러니까 전저점 17.6K 까지 다시 내려올 것인가 이 부분일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 6월부터 이 숏, 롱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때부터 심지어 24K를 찍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9월은 매크로 바닥이 될 것이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제 파월은 잭슨홀 그 미팅 발표는 사실 어떤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분간 금리 인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오히려 발표된 수치들은 그러니까 그 상승 폭은 줄었죠. 이때까지의 그 속도보다는 줄었다는 거야. 근데 속도는 줄었지만 이 금리 인상을 스탑할 리는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매파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기조가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빅 스텝인데 그거 자체가 매파적이니까 그걸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거죠. 쇼킹한 그런 게 있는 매파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다. 나스닥을 체크해 보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8월 초, 7월 말부터 이어진 이 상승이 오히려 얘보다도 덜 올라가졌어요. 그 폭이.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크지가 않았죠. 근데 하락은 똑같이 맞고 떨어졌어. 하락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상승은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락은 이게 지금 거의 7월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지금 8월에. 그리고 하락은 요만큼 했어. 그냥 그 시작점으로 돌아왔어요. 8월의 시작점. 정확하게 7월 30일 지점으로 돌아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비트코인은 거의 여기까지 와 있다고 지금. 상승할 때는 더 조금 하고 있고 하락할 때는 한 두세 배로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현재 코인이. 일단 요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단기 상황은 저와 회원님들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1K에서 숏을 들어갔어. 수익 중이야. 한 30% 정도 돼. 평균적으로 수익이. 그냥 홀딩을 할 겁니다. 20.7이 깨지면은 리스크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전 21K가 깨지면 바로 숏 포지션 오픈이다 라고 한 3차례에 걸쳐서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회원님들은 대부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쫄아서 그러는데 훅 떨어질까봐 아니면 훅 올라갈까봐 여기는 손절가 대비 타깃이 훨씬 크기 때문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자리 21K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고 있으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추세선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단순한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이죠. 이거잖아.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이런 선은 어차피 3-4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중에 뭐 여기 받고 떨어지면 그 다음이다 이런 건데, 결국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K는 지난 사이클의 탑이야. 19K는 직전 저점, 18.8이든 18.9든 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7.6K인 거죠. 이해 가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6월 말부터 어쨌든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해준 것으로 보이나 결국 줌아웃을 해본다면 거의 뭐 45도로 떨어지고 있을 뿐이죠. 선물 투자라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ETF가 먼저 승인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아마도 제가 그 이야기도 조만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가 부산에 왔어요. 창펑자오가. 그래서 부산이랑 그 바이낸스가 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됐건 선물 상품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 요즘에 해외 거래소 때리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랑 그냥 손잡은 애들 거 써라 이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거 제가 한번 조만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튼 이런 장이 되면 저는 선물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자체가 수익률이 미쳤는데, 비트가 이 정도고 알트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 2-3배가 굳이 여기서 선물 거래까지 해서 그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대상승장이 온다면. 근데 지금이 어떤 장이냐고요. 지금이 이 장이에요. 우리에게 숏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해칭을 못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단기로 21K 숏을 들고 있는 우리는 걱정이 없다. 19K로 내려간다면 거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더 $1,300 중반 비트코인 19K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게 깨지면 17.6K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서 하락이 시작되었고 17.6K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0.5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고 하락했죠. 이제 8월이 끝나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매크로 바닥이 올 수 있는 9월, 결국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16K까지 깨고 결국 10K까지 내려갈 것인가. 내려가버리면은 사실 힘이 없다라는 지금의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내려가면은 다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원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비트코인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전부 다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 직전 저점이 깨지면 산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입 벌리는 곳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말 모두가 상승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트레이더들, 전문가들 얘기할 때 안 가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 이곳을 주지 않고 그 위에서 올라가 줄 것인가.